베조스 아저씨가 아마존 CEO에서 물러난다고 하시네요. 아마존을 매도해야 하느냐, 아니면 홀드, 들고 있어야 하느냐.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제 3분기부터 물러난다고 발표를 같이 했는데, 이게 사실 너무 뜬금없는 얘기라서 모두 충격에 휩싸였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뭐 미국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제 게임스탑 뉴스에 베조스 사임 뉴스가 묻혀서 너무 아쉬워요. 이런 분이, 이런 분의 뉴스가 게임스탑 따위에 묻힌 게 너무 아쉬워요. 하지만 이 뉴스는 정말 황당하고 역사적이고 또 우울한 뉴스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엄청 슬퍼하지만, 누군가는, 꽤 많은 사람은 오히려 환호성을 지르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쟁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럼 왜 사임했을까? 이번에 나온 실적도 최고 실적이었거든요. 성장률도 어마어마했고, 뭐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왜 최고 실적을 내면서 사임을 했을까? 이제 박수 칠 때 떠나려고? 라는 이상한 얘기도 있지만,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당연히 이건 말이 안 되겠죠. 베조스가 밝힌 바로는 이래요. 이제 나가면서도 이제 나는 앞으로 아마존의 중요한 이니시에이티브, 뭔가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는 관여할 거다. 그리고 베조스가 지금 하고 있는 데이원 펀드와 베조스 얼스 펀드, 블루 오리진, 워싱턴 포스트에 집중할 거다. 뭐 이런, 아마존만 하기보다는 다른 것도 더 열정을 쏟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My other passion, 나의 다른 열정에 시간을 쏟고 싶다. 다른 열정이 뭔진 다들 아시죠? 다른 열정이에요. 다른 열정. 다른 열정인데, 이제 둘 중에 한 분은 열정이고, 둘 중에 한 분은 지나간 열정이죠. 한 분은 부인이고 한 분은 여자친구예요. 누가 부인이고 누가 여자친구일까요? 원론에 너무 많이 나와서 아시긴 아실 텐데, 이게 거의 40조짜리 딜이었거든요. 이게 여자친구랑 사귀기 위해서 이제 부인을 내치면서 부인에게 40조를 줬죠. 그러면서 부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여자 중에 한 사람이 됐죠. 이게 다섯 손가락 안에 들 거예요. 언론에 하도 많이 나와서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충격적인 게, 이제 왼쪽 분이 여자친구고요, 오른쪽 분이 부인이세요. 베조스가 저랑은 적어도 취향이 많이 다르네요. 네, 어쨌든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이유 중에, 근데 이런 이유도 있을 거라고 많이 추측하시더라고요. 어떤 이유냐? 예를 들면 최근에 아마존이 독점 문제로 국회에 불려간 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이게 베조스가 직접 불려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큰 부담이 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추측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지난번에 불려갔을 땐 다행히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었고, 국회에 불려갔는데 온라인으로 불려간 거긴 하지만 첫 1시간 동안 아무도 베조스한테 질문을 하지 않아서 이제 과자를 먹고 있는 장면이 찍혔죠. 그리고 이 1시간 동안 베조스는 과자를 먹으면서 이제 100억이었나 1000억이었나 뭐 이렇게 벌었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어쨌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베조스가 은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아마 베조스는 일론 머스크가 너무 배가 아팠을 거예요. 일론 머스크 때문에 너무 배가 아파서 은퇴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뭐 얼마 전에, 오래지 않은 전에 일론 머스크가 베조스의 전 세계 1위 부자의 타이틀을 뺏었죠. 이제 아까 여자친구만 안 만났어도 안 뺏긴 1위인데 정말 아쉽죠. 그렇다고 이제 우리 베조스가 이제 전 세계 1위 부자도 뺏겼으니까 난 이제 서민이다, 막 살자, 아마존 같은 거 하지 말자, 뭐 이런 건 아닐 거고요. 부자 순위 1순위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죠. 저도 예전에 한번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을 중심으로 이제 제프 베조스와 앨런 머스크의 우주 경쟁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잖아요. 스페이스X는 워낙 많이 아시니까 그 당시엔 제가 블루 오리진 중심으로 다뤘었는데, 베조스는 정말 여러 인터뷰에서 아마존보다 블루 오리진이 자기의 인생에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리고 블루 오리진과 이 우주로 나가는 거, 본인의 미션에 대해서 정말 여러 번 강조를 했거든요. 실제로도 베조스는 1년에
1 빌리언, 우리나라로 치면 한 1.2조 정도 되는 거죠. 1.1조, 1.2조 정도를 매년 팔면서, 아마존의 주식을 팔면서 이 돈을 블루 오리진에 넣고 있어요. 그 정도로 베조스는 블루 오리진에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 스페이스 X가 블루 오리진보다 더 뛰어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블루 오리진이 스페이스 X보다 먼저 시작했고, 언제까지만 하더라도 블루 오리진이 이것저것 되게 더 스페이스 X보다 더 빨리 시작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스페이스 X가 그것들을 다 추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베조스는 이 앨런 머스크에 너무 배가 아파서 이제 우주, 블루 오리진 쪽에 좀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아마존을 그만둔 게 아닌가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추측해요. 그럼 제프 베조스가 없는 아마존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무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림이라 이게 함부로 예측하기가 힘든데 제 뇌피셜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프 베조스는 사임을 했지만, 스태핑 다운을 했지만, 이그제큐티브 체어맨, 한국으로 치면 이제 회장님으로 남게 되시는 거죠. 회장님으로 남는데, 만약 이게 한국이었다면 이런 기사를 보면 전혀 걱정이 안 되죠. 오히려 이제 축하를 하겠죠. 아, 우리 제프 회장님 이러면서 이제 화환을 보내고 회장으로 승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뭐 이러면서 축하 문자가 쏟아지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한국일 때 그런 거고요. 이제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에선 아니죠. 이제 중요 투자 의사결정을 못하는 대표면 사실 이건 바지 사장이에요. 그런 회사들이 있대요. 한국엔 이 회장님이 안 계시면 대표들이 중요 투자 의사결정을 못한다고 청원까지 넣은 회사들이 많아요. 바지 사장이죠. 그냥 내가 바지 사장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미국은 대표를 세우면 진짜 대표예요. 우리나라처럼 바지 사장이 아니라고, 이 사회에서는 정말 중요한 방향성에 대한 내용이나 대표의 견제, 이 정도를 해요. 실제 중요한 의사결정은 다 대표가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베조스가 아마존에 관련된 중요한 이니시에이티브는 여전히 하겠다라고 말하는 건 이제 회장직을 여전히 할 거기 때문에 이 얘기를 넣은 거죠. 하지만 이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진짜 주요한 의사결정들은, 방향성이 아닌 진짜 주요한 데이투데이 의사결정들은 다 대표가 할 거예요. 모든 의사결정은 이제 후임이 할 거라고요. 근데 아마존은 대기업치고 CEO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회사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아마존은 다른 회사들보다 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회사의 가치라는 건 이 회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에다가 미래 벌어들일 현금, 이 두 개를 합친 게 회사의 가치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근데 모든 현재 현금은 과거의 이익을 통해서 이 현금이 기록이 되겠죠. 그리고 미래의 현금은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과거의 이익을 통해서 이 미래의 현금을 예측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이익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과거의 이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의 이익으로 지금까지의 현금이 만들어졌고, 과거의 이익으로 앞으로의 현금이 만들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거든요.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아마존은 특이하게, 아마존 이후에 많은 IT 기업들이 이 전략을 택하지만 과거의 이익을 버렸어요. 그리고 현재의 캐시를 버렸어요. 과거의 이익이 없으면 현재의 이익은, 캐시는 없어지죠. 과거에 번 돈이 없으니까. 대신에 이 이익을 모조리 재투자하면서 이거를 미래의 현금 흐름에만 집중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점이 하나 생기죠. 미래의 현금 흐름을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로부터 추정이 안 되고요. 추측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장점은 뭐냐면요. 이게 미래의 현금이 더 높아져요. 아마존은 이런 회사거든요. 근데 이런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 현재의 이익을 포기하고 재투자를 하겠다는 이 의사결정을
CEO밖에 못해요. 어느 누구도 못해. 이 의사결정을 하려면 이건 너무 어려운 의사결정이거든요. 이익만 내면 되게 쉬워져요. 근데 이익을 안 내고 Z자를 다 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의사결정인데, 이거를 하려면 첫 번째,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오너십이 있어야겠죠. 적어도 이 두 개가 확보가 돼 있어야 이게 가능한데, 아마존은 제프 베조스가 자신감과 실력, 뭐 실력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근데 오너십, 이 모두가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근데 과연 이 미래 대표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진짜 모르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의사결정은 너무 힘든 의사결정이에요. 현재 이익을 모조리 포기하겠다라는 그 의사결정 자체가 대표가 가지기 되게 힘든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게다가 다음 대표는 너무 좋은 게 뭐냐면요, 과거에 지금 베조스가 아직까지 현재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결정을 내줬기 때문에 재투자를 줄이면서 이익을 내는 의사결정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냥 좋은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은 좋은 주가를 유지할 거고요.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단 말이야. 하지만 그건 아마존의 컬처를 버리는 거고요. 이 미래 현금 흐름을 줄이는 행동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아마존 가치의 하락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이래서 되게 특이한 회사인 건데, 과연 이 단기적인 이 캔디까지도 포기하면서 이 어려운 의사결정을 다음 CEO가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다음 CEO가 누구냐라고 보면, 다음 CEO는 모두가 예측했어요. AWS를, 아마존 웹 서비스죠. 이건 그냥 서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웹페이지를 만드는데 웹페이지 서버를 원래 그냥 따로 다 관리를 했었거든요, 회사에서. 그래서 여기에 기술이나 인력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이거를 다 외주로 해주는, 클릭 한 번 해주는 서비스가 아마존 웹 서비스죠. 이 산업을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아마존이. 그리고 이 AWS를 이끌던 앤디 제시가 다음 CEO가 된다고 하죠. 모두 예측을 했어요. 아까 두 개 말씀드린 오너십과 자신감, 뭐 실력까지도 보죠. 실력으로 보자면 우선 AWS를 이렇게 이끌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실력은 충분히 검증이 됐죠. AWS가 지금 전체 아마존 이익의 절반을 기여하고 있고요. 성장률에는 더 많은 부분을 기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WS 자체만으로도 앤디 제시의 실력은 이미 검증이 됐죠. 오너십, 앤디 제시가 가지고 있는 아마존의 가치가 한 2천억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2천억이 좀 안 되나? 그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꽤 괜찮은 오너십이긴 해요. 전체 시가총액에 비하면 못하긴 하지만. 그리고 자신감을 보자면 이게 제프 베조스와 앤디가 모두 다 있는 회의 자리인데, 이게 우리가 제프 베조스고 이제 새로운 CEO 앤디인데, 앤디님이 회장님이고 베조스가 사원 같은 느낌이죠. 이 다리 꼬고 앉은 이 자신감은 있어요. 자신감. 다른 건 몰라도 자신감은 엄청나신 분이세요. 제프 베조스 앞에서 제프 베조스가 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 있는데 뒤에서 다리 꼬고 앉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이 정도면 충분한 자신감이에요. 그럼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 딱 하나예요. 뭐냐면 아마존 리테일과 AWS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익의 절반이 AWS로 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앤디가 운영을 하고 있죠. 제 생각엔 높은 확률로 앤디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우려의 의사결정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AWS를 아마존이 운영할 때 실제 아마존과는 좀 다르게 운영했어요. 아마존 리테일에서는 가격을 계속 낮추면서
경쟁자가 따라올 수 없는 수준까지 가격을 항상 낮춰왔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캐시만을 본 건데, AWS에서는 이것도 가격을 낮추긴 낮췄어요, 지속적으로. 하지만 경쟁자가 따라올 수 있는 정도까지 가격을 낮췄냐? 절대 아니에요. 경쟁자보다 아마존이 조금 더 비싸요. 그러니까 가격 결정에 있어서 AWS는 그 다른 아마존 리테일이 취했던 전략과는 조금은 다르게 약간은 이익을 조금 더 보는, 그렇다고 이익을 많이 본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익을 조금은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런 ND라면 아마존 전체가 이익이 잘 나고 있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리테일을 조금만 재투자만 덜 하면 이익이 폭증을 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앤디 새 대표는 그런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경쟁사들이 좋아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에요. 제가 만약 아마존의 경쟁사다. 제가 만약 지금 가장 큰 경쟁사 월마트 뭐 이런 애들이잖아요. 되게 좋아할 거예요.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아마존을 매도해야 하느냐? 아니면 홀드, 들고 있어야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이 질문을 한 3번 받았어요. 제가 이틀 동안. 제 생각엔 아마존 버거 하시면, 그러니까 이제 홀드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왜냐면 첫 번째, 아까 말했던 대로 앤디가 그런 의사결정을 한다고, 앤디 대표가 그런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좋아지기 때문에 높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재투자가 줄어든다는 건 외부에서 알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주가나 회사에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의사결정을 안 하고 베조스의 철학을 따라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왜냐면 이게 베조스의 철학이라, 과연 그래도 회장으로 남았는데 그 철학을 완전 버리게 그렇게 할 정도로 베조스가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사실 팀 쿡을 보면서 느낀 게 되게 많이 있어요. 저는 팀 쿡이 이렇게까지 잘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팀 쿡은 스티브 잡스하고는 전혀 다른 성향의 사람인데, 전혀 다른 성향의 본인의 색깔을 살려서 이렇게까지 애플을 잘 이끌어 나갔거든요. 근데 애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과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에서, 둘 다 경쟁력은 엄청난 회사지만 이 경쟁력 중에서도 남들이 얼만큼 침범하기 힘드냐의 기준으로 봤을 땐 저는 아마존이 더 높다고 보거든요. 남들이 이 경쟁력을 얼만큼 더 침범하기 힘드냐는 애플보다 아마존이 더 강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고 괜찮은 후임에게 물려줬다라는 확신은 있기 때문에, AWS인데 그런 확신은 당연히 있죠. 확신은 있기 때문에 매도하시는 것보단 그냥 아마존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두 번째로 슬픈 순간이, 이제 제가 생각했던 이런 영웅들이 현역을 떠나갈 때가 진짜 가장 슬픈 것 같아요. 제일 슬픈 것 같아요. 제일 슬픈 건 제가 돈을 잃었을 때, 제 수익률이 떨어졌을 때가 제일 슬프고, 이제 두 번째로 슬픈 순간이 이제 영웅들, 제가 생각하는 이 영웅들이 현역을 떠나갈 때가 두 번째로 슬픈 것 같아요. 근데 베조스는 사실 저에게는 거의 버핏과 같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웅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진짜 이 영웅의 경영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아쉬워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잘 가세요. 여자친구랑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베조스. 안녕.